안녕하십니까. 유시간 T의 신동열입니다. 간만에 유시간 T 문제 하나 내고 가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다음 세 편에서 연관되는 공통 고사성어를 짚어주시면 됩니다. 용, 목에 거꾸로 난 비늘, 숨기고 싶은 약점. 가물가물하십니까? 정답은 영린입니다. 아직도 가물가물하시고 영린 답을 짚어주셨는데도 가우뚱하시면 지난 몇 개월 동안 공부하신 거 다 허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학문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이렇게 자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담이고 오늘 영린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용의 거꾸로 난 비늘, 사람이 감추고 싶은 치명적 약점을 의미합니다. 이 영린이 나온 책은 한비자입니다. 세난 편에 한비자가 그랬습니다. 사람이 유세를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유세를 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느냐? 우리가 나의 지식으로 상대를 설득시키지 못하는 게 그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나의 언변으로 내 뜻을 펴지 못하는 것, 그것도 그리 어려운 건 아니다. 또 용기를 내서 나의 말을 끝까지 하는 것,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군주의 마음을 헤아려서 거기에 맞게 나의 말을 맞추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용이라는 동물은 우리가 잘 길만 들이면 타고 하늘을 날 수도 있지만 그 용, 목에 한자 정도로 거꾸로 난 비늘을 건드리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로 영린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린이라는 나온 표현은 영린과 말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매끄러우면 되게 알맹이가 없고, 너무 번잡하면 보잘것이 없고, 말이 너무 크면 허황되고, 말이 너무 작으면 번잡하기만 하다 그랬습니다. 사실 말이라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좋은 말, 갇힌 말을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특히 동양에서, 한국에서는 참 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간밤에 돼지꿈을 꾸면 운동화끈을 질끈매어 매고 복권 사러 달려가고요. 용꿈을 꾸면 맨발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용에 대한 간단한 얘기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룡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룡술. 도룡술은 장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금을 들여서 용을 잡는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용을 잡으려고 하는데 세상에 나와보니 정작 용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은 좋은 기술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생활에서 쓸 수 없는 기술, 그걸 도룡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얘기들이 잠룡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잠룡은 주역에 나옵니다. 용을 네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잠룡입니다. 잠룡은 말 그대로 물속에 잠겨서 아직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없는 용, 잠룡이고요. 이 용이 이제 어느 나름대로 자기 내공을 갖춰서 밖으로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는 단계가 현용입니다. 이 현용이 드디어 하늘로 비상하는 단계가 비룡이고요. 이제 하늘을 날다가 이제 자기 권세가 다 함을 알고 땅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용을 바로 항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출세를 하는 것은 다 사람이 갖고 싶은 욕망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출세의 끝점에 오르면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고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이끄는 것이 바로 이제 항용입니다. 다시 이제 말 얘기로 나와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나 영린, 즉 감추고 싶은 자기만의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품이라고 하는 것,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약점을 들추지 않는 것입니다. 손자도 손자병법에서 적군을 포위할 때는 한 군데는 퇴로를 열어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약점이 있으면 아차 이거다 싶어 그것을 하나하나 꺼집어냅니다. 영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다 한두 개의 영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린은 우리가 따뜻이 품어주고 감춰줘야 되는 것이지 결코 만천하를 우리가 꺼집어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고 저의 인품이고 저의 인격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해도 하나하나의 말에 모두 인품과 인격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상대방의 영린이 있으면 꺼집어내기보다는 덮어주시길 바랍니다.